자, 곱셈 공식 관련한 여기 나와 있듯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나온 파트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곱셈 공식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써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미 익숙하지 않은 형태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공식만 보면은 이 공식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풀 수 있었던 문제와는 다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두 다항식의 곱이 나와 있는데 그 두 다항식이 항이 3개짜리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요건 다 이제 우리가 보통 배운 제일 기본적인 형태들은 다 항이 2개짜리들의 곱을 곱셈 공식으로 배웠는데 이게 항이 3개짜리란 말이죠. 뭔가 바로 똑같은 모양을 찾기가 아마 이런 문제 처음 풀어본 사람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전개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하면은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렇게 곱하고 하면은 9번쯤만 곱해보면은 일단 다 전개를 할 수가 있을 테고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9번을 해야 되고 물론 그리고 만약에 또 이제 전개를 해서 동료항이 있으면은 동료항끼리 또 모아서 계산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거라는 게 느낌이 올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했지만 노가다는 없다 그랬죠. 수학을 문제를 노가다를 하라는 의미에서 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뭔가 근데 얼핏 느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항들의 부호는 좀 다른데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요거는 아예 똑같죠. x랑 플러스 2랑 플러스 2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 요거는 좀 달라요. 마이너스 3y랑 플러스 3y가 부호가 다르죠. 그쵸? 맞나요? 그래서 내가 요 플러스 2가 없으면 딱 요 합차 모양입니다. 그쵸? x 마이너스 3y랑 x 플러스 3y니까 합차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또 플러스 2가 있다 보니까 요것만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요 놈 때문에. 그래서 이 앞뒤가 똑같은데 가운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반대로 되면은 이게 합차를 쓸 수가 있는 건데 요 놈 플러스 2 때문에 뭔가 좀 들 듯 하면서 이제 헷갈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처음 접하면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더하기 빼기. 이 더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더하는 순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써볼 거예요. x 플러스 2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3y를 요 뒤에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2 플러스 3y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이제는 아까랑은 조금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다르게 보이는 게 뭐냐면 물론 항이 3개이기는 한데 요거를 한 덩어리로 우리가 본다면 똑같은 거 같은 건데 이제 요 뒤에 항의 부호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치 요걸 한 덩어리로 보면은 지금 요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모양과 비슷해 보인다는 게 느낌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막 요 2번 문제나 2번 문제도 보면 알듯이 기존의 그냥 곱셈 공식의 기본적인 형태와는 좀 다른 게 뭔가 복잡한 식이 나올 때는 이제 어떤 여러 개의 항을 이제 덩어리로 하나로 본다거나 이런 식의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자. 요거 자체를 그냥 대문자 알파벳 A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바꿔서 잠깐 바꿔서 써보는 거예요. 잠깐 바꿔서 써보기.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대문자 A 마이너스 3y A 플러스 3y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단지 바꿔서 쓴 거야. 그냥 문자를 이용해서. 그렇죠? 요 자리에는 어차피 다시 결국에는 x 플러스 2를 내가 a 대신에 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곧잘 이용하게 될 겁니다. 요 덩어리를 새롭게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a라고 하자. 뭐 이 알파벳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딱 합차 공식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a 제곱 그 다음 3y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y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놓고 요 a 자리에다가 원래 a가 뭐라고 그랬냐면 x 플러스 2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2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요렇게 됩니다. 식이.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요 문제를 푸는 건 뭐죠? 전개를 하는 거잖아요. 전개. 그래서 항을 쭉 늘려서 다 펼쳐서 써줘야 되니까 요거까지 또 이제 전개를 해보면 되겠죠. 요건 또 이제 곱셈 공식 첫 번째 모양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더 전개를 해주면은 요 밑에 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칸수가 이렇게 부족할 줄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곱셈공식 1번을 한 번만 더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는 x제곱 바로 가볼게요. x랑 2랑 곱한 거에 2배 4x 그 다음 플러스 4 마이너스 9y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항식의 곱인데 분명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인데 이거를 쭉 괄호를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딱 나오게 됐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개를 할 수가 있다. 이걸 하나하나 9번 곱하고 동량끼리 모아서 정리하는 그 과정보다 훨씬 간단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또 뭐냐? 아니, 무려 식을 4개나 곱해야 돼요. 4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무작정 도전을 먼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만약에 이걸 그냥 요거 나온 순서대로 그냥 요거 알아. 요거 2개 곱하는 건 내가 알아. 그래서 요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어차피 또 괄호고 또 뒤에 이게 있어. 또. 그렇죠? 또 뒤에 이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또 요거를 이렇게 다 곱해야 되나? 아니면 요거를 또 이제 7x 12 해서 아니 이건 또 어떻게 곱해? 이런 식으로까지 시도라도 해봤으면은 아주 훌륭한 거고요. 이런 경험이 한번 필요하죠.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막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될지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단지 이렇게 풀면 돼 라는 거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거나 뭐 문제지의 해설지를 보거나 하면은 이제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시도는 다 해보고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말해주는 해설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 내가 생각해봤던 그 과정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걸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시 좀 음미를 해볼 건데 요 식을 다시 한번 뚫어져라 잘 살펴보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이 말했듯이 요거까지는 내가 할 줄 알아. 그리고 노가다 문제는 없다 그랬어. 아니 요렇게 여기까지 해보면 뭐 뭔가 한 거는 같은데 여기서 또 무슨 짓을 해야 될지 이제 감이 안 잡히죠 도저히. 이걸 또 하나하나 그럼 다 곱할 것이냐? 요 아까 얘기한 건데. 자 그러면 요걸 관점을 좀 어떻게 또 바꿔볼 거냐면 아까 요거 있었죠 요거. 1번 문제 풀 때도 뭔가 덩어리 똑같은 거를 한 덩어리로 보면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똑같은 덩어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그런데요. 이걸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게 훌륭한 건데 요거랑
이 이제 3번 공식을 쓸 줄은 아니까 요거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거랑 요거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왜냐면 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꼴을 곱셈 공식을 사용하는 거는 여기 x의 개수랑 상수항이 각각 요 a, b의 합이나 곱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2,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는 숫자들을 쭉 이렇게 관찰을 해봤을 때 이 2랑 마이너스 3의 합 마이너스 1, 3이랑 마이너스 4의 합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물론 이 숫자 4개를 다 따로따로 보면은 그냥 전혀 관련이 없는 숫자인데 요게 2개씩 묶어서 생각을 할 때는 결국 요 2개씩의 합을 생각해야 되는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요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좀 바꿔서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합이 마이너스 1, 합이 마이너스 1이네? 똑같네? 요런 거를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그러면 이게 4개의 다항식의 곱이잖아요. 곱하기도 역시 순서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곱하기 순서를 좀 바꿔봅니다. 이렇게. 선생님, 네. 저 자습하고 있는데 네. 문제를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이거 조금 끝나고 질문은 나중에 받아줄게요. 자, 이렇게 되죠? 이러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되냐? x 제곱 합 2랑 마이너스 3의 합 마이너스 1x죠. 그렇죠? 그 다음 2랑 마이너스 3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6일 테고 두 번째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3이랑 마이너스 4의 합은 역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같아지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또 이제 곱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걸 하나하나 다 곱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또 한 덩어리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런 모양이 되죠. a-6, a-12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항이 3개짜리 있는 다항식의 곱으로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요 모양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곱셈공식 3번과 모양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요 앞에 요 x 대신에 a라고 생각을 해보면 a 같고 뒤에는 적당한 숫자만 더해지고 빼져 있는 경우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a제곱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12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8a 그 다음 플러스 곱이니까 7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a 자리에 다시 원래대로 x제곱 마이너스 x만 여기다가 들어와 주면은 18x제곱 마이너스 x 이거 좀 옆으로 써볼게요. 자, 다시 그래서 이거는 a-6 a-12라고 쓰면은 a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72가 되고 여기를 다시 a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x를 써 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이제 전개를 어쨌든 요 x제곱이라는 조금 우리에게 불편한 2차 항이 있지만 어쨌든 a-b의 제곱의 꼴이고 이거는 그냥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정리를 쭉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답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요거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30-3번.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시계값. x랑 y가 뭔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x 플러스 y가 나와 있고 xy의 곱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 xy의 각각의 제곱을 더하면 답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요 두 식을 가지고 x가 정확히 몇인지 y가 정확히 몇인지를 알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알아내서 여기다가 x에다가 대입하고 y 대신에 대입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잘 보아하니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들 아닙니까?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xy x 플러스 y 그쵸? 요 곱셈 공식 첫 번째 식과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 a, b 대신에 x, y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x 플러스 y 이거 단서로 나와 있죠. 이미 문제에 나와 있는 요 놈을 만약에 제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대로 외운 대로 쓰자면 2xy y제곱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죠. 아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단서는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아요. 그렇죠? 아 그럴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요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내 맘대로 한번 이항을 시켜보면은 알고 싶은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잖아요. 얘만 남기고 요거를 한번 이항을 시켜볼까요? 요걸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봐서 이제 앞뒤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쓰고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거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문제에서 나오길 2루트 3이래. 요거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문제에서 나오길 마이너스 9래.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대입만 해보면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2루트 3을 제곱하게 되면은 12가 되겠죠? 12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18이 되는 거니까 30이라고 내가 시계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계값을 계산한 특이한 경우에 시계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또 뭐냐? x 플러스 x분의 1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것도 무슨 말일까요? 요것도 한번 좀 곱셈 공식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를 제곱하면 요거고 얘를 제곱하면 요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근데 요거 각각을 알면 당연히 좋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요거 두 개 더하기만 알잖아요. 더하기가 4라는 것만 알잖아요. 이게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얘의 제곱 여기도 보면은 요걸 제곱하면 제곱이 있고 단지 2xy가 더 들어가죠. 요 모양에서 한번 써보면 그래서 요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놈을 제곱한다고 내가 생각을 해봐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요 x제곱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 가운데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가운데가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x랑 약분이 되겠죠? 똑같이 x니까 그러면 x가 약분이 돼서 이 가운데가 숫자 2만 달랑 남습니다. 그리고 맨 뒤는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는 요 플러스 2를 이항시켜보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2를 빼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값이 나와 있기를 요거 자체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4의 제곱에다가 2를 빼주면 14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뭐가 좀 외워두면 좋은 것처럼 이제 책에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이 곱셈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항만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알기 위한 식을 이항만 시켜주면 우리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3번.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도 요 2번이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요 구하라고 하는 게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하면은 거기서 이제 플러스 2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마이너스 2만 해주면 된다. 왠지 이거를 이용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또 아마 들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요 식에서 구할 수 있냐? 요 식에서 구할 수 있냐?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먼저 2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x를 한번 구해본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x를 한번 구해봅시다. 곧바로 한번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1이랑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요거 두 개인데 그러면 x가 요거 아니면 요거 지금 두 개가 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될 수 있는데 요 하나의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럼 요 경우에도 식의 값을 구하고 요 경우에도 식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요 문제를 다시 한번 쭉 듣고 난 다음에 풀어보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x값은 요것도 될 수도 있고 요것가 될 수도 있는데 요 식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경우든 상관없이 이제 하나의 같은 식의 값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제곱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제곱 자체가 뭔가 꺼림칙합니다. 분수이기도 하고 요걸 또 제곱하려고 해보면 굉장히 거북함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x라는 애를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1이라고 해보죠. 요 경우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아까 선생님하고 얘기해봤던 요거를 이용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x분의 1을 구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x분의 1. 그러면 x분의 1은 역수 부모 분자를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1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아니 그러면 x랑 x분의 1을 뭐 구하긴 구했는데 뭐 이거 두 개를 뭐 어떻게 더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첫 단원에서 요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반드시 분모를 유리화, 괜히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리화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요거 한번 유리화 시켜보세요. 그러면 뭘 분모분자를 곱해야 되죠? 부호를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1을 분모분자에 똑같이 곱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5의 제곱 25 루트 21의 제곱 21 빼면은 4분의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1이니까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x가 요거 x분의 1은 요거 분모를 유리화 시켰더니 분모가 정확히 똑같이 나와서 덧셈 뺄셈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이거 근데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 분모가 같아서 쉽게 더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분자가 루트 21이랑 마이너스 루트 21이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가 그냥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x분의 1이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라고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5니까 단지 마이너스 5를 제곱하고 2만 빼주면 23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을 단지 이런 모양을 전개하는 데만 이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식의 경우에도 곱셈 공식을 응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